다들 보셨겠지만 재판은 먼저 변호인 측이 지난번에 그 사모펀드 분야에 대한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범인은닉 교사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증거 설명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 범인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이 그 지금 이 정 교수가 사주라든가 내지는 뭐 가족 펀드라든가 또는 투자처가 웰스CNT라는 걸 알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범죄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법리상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또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오늘 중요한 그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당시 정 교수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설명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이런 실제 메시지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좀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변호사 측에서 충분히 밝혔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오늘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검찰이 다시 이제 보충적으로 그 조범동 씨의 진술 조서를 이제 하나하나 증거 조사 방식으로 읽어가면서 당시 10억 원이 대여냐 투자냐에 관해서 또다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다시피 이제 검찰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원금 보장과 최소한의 이자율 보장은 했고 다만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그 아마 이자율에 다소 좀 추가로 뭔가를 더 주기로 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원금 보장과 최소 이자율 보장이라면 그것은 그 투자가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에서 대여다. 게다가 투자라고 한다면 그 투자 비율이 있을 텐데 지분 비율이 있을 텐데 지분 비율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밝히지 않았고 조범동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지도 않았다. 그건 법률적으로 보면 투자보다는 대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재판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변호인들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조범동 진술에서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원금 보장과 일정 이자율 보장이라고 하고 투자에 대한 일정 지분율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이상 이것은 당연히 투자가 아니라 대여다. 법률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증거 능력 부분에 대한 또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증거 능력 부분에 있어서 유법수직 증거가 그 동양대학교의 휴게실에서 있었던 컴퓨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무 제출 받았지만 그 내용물에 대해서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에 대해서 그 압수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어떤 것들을 압수했는가를 통보해야 된다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내용이고 기록상으로 봐도 그것을 위반한 건 분명한 것 같다. 다만 그것이 증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그건 좀 더 검토해봐야겠다라는 것이 재판장님의 의견이었고 이에 대해서 변호사의 의견은 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그냥 어느 날 모색적으로 컴퓨터를 압수해서 들여다봤더니 이 정경심 교수 가족의 거의 전생에 걸친 자료들을 다 그걸 압수하고 이제 그걸 증거로 활용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형사소송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여러 가지 법 체계가 엄격하게 막으려고 하는
중요한 거 아니냐. 개인 정보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침범당하고 그리고 모색정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 체계인데 이번 수사에서의 검찰의 행태는 이런 모색적 수사 그리고 광범위한 한 가족의 전생의 삶을 탈탈 털다시피 하는 그 증거 수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따라서 증거 능력이 마땅히 부인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변호인이 거기에 덧붙여서 했습니다. 다음 재판에는 재판부가 바뀌게 돼서 다음 재판 진행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었고요. 공판 절차 갱신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검사와 변호인이 공소 요지와 변론 요지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술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증거, 그동안에 명확히 확인된 증거들의 요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라는 재판장님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 변호사나 검사도 거기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재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절차, 갱신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아까 말씀하신 원금 이자 지분율 말고는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시나요?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 증거 그동안의 주장이나 저희에서 검사는 그게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지만 곳곳에서 대여라는 용어도 계속 사용되었고 결국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이 뭐냐 이거든요. 투자냐 대여냐의 실질은 당사자가 대여라는 이름을 썼느냐 투자라는 명칭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 두 가지 명칭은 쓰고 일반인들은 법률적인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원금 보장, 그 다음에 최소 이자율 보장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는 그 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핵심은 지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분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고 이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액의 이자 원금과 정액의 이자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에 다소 탄력이 있을 수 있지만 원금과 최소 이자율 보장이라는 그 대여의 기본에서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법률적인 설명입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또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21호에 걸려 있는 사건도 있잖아요. 지금 조국 장관 같이 걸리는 그거는 분리적 해당 결정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지 정해졌나요? 그건 나중에 변호인단에서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재판 준비 절차 기일이 연기됐기 때문에 적어도 그 준비 절차 기일을 지나고 나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꿈에 대한 일기장까지 공개하면서 물고기 2마리도 얘기했는데 그거 들으실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특징은 끊임없는 키워드 사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남 건물의 꿈이라는 키워드를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마치 언론과 또는 그런 키워드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안내하듯이 계속했는데 오늘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또 10여 차례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증여세도 면제되는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한 건데 그것을 마치 우리 사회의 부유층이 전 재산을 온갖 세금을 일탈하면서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데 사용되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였을 데다가 그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상한 착각과 선입견을 갖게 하는 용어인데 끊임없이 타이틀부터 사용하는 게 부의 대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런 단어들을 끊임없이 씀으로써 이 검사가 이 사건 기소에서 의도하는 게 뭐냐, 결국 유죄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어떤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게 검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냐라는 것을 오늘 또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되풀이해서 들었습니다. 아까 꿈 2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게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곧장 이 사건 범죄들에 대한 어떤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도 정말로 논리의 비약이자 악의적인 추론이고 그런 말을 듣는다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또 느꼈습니다. 소인권 재판장이 바뀌는 게 재판은 좀 변수가 될까요? 뭐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급할 문제도 아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예.